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가 시작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동시에 북한 핵 위기가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다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좌파 세력이 정권을 잡고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를 내걸면서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변조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이고 정통 국가이다. 따라서 통일은 한국이 주도해가지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는 이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도 핵무장에는 성공했으나 지금 세계 전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여기에 중국도 가세함으로써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한이 똑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러나 그 질은 다릅니다. 그 성격은 다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은 줄을 잘못 쓴 정권입니다. 일찍이 멸망했어야 할 정권입니다. 이 북한 노동당 정권과 협력 관계를 가진 남한의 좌파 세력도 지금은 득세하고 있으나 세계사의 흐름에서 보면은 줄을 잘못 쓴 것입니다. 줄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날수록 우스꽝스러워지고 약해지고 소외되고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사적 흐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은 여러 짜증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희망이 보이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그럼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전체적 모습을 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경제 제재를 제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이 가세하고 유럽 각국이 북한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경제적 제재 수단을 다 동원하고 대사들을 추방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북한으로 들어가는 외화, 물자 그리고 기름까지도 끊어지든지 줄어들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제재가 한 2달 계속되니까 이미 북한에서 어떤 변화의 느낌이 감지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조심하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를 중재자로 해가지고 미국과 대화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에는 지금 장마당이라는 이 시장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약 70 내지 80%는 노동당의 배급이 아니라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 팔아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시장 경제화 됐어요. 이 제재가 들어가니까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생필품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쌀값은 안정적이라고 그러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물가가 오르면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죠. 그리고 현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들어가는 현금이 북한의 현금이라고 했을 때 달러를 이야기합니다만 달러는 주로 무기 개발하는데 무기를 수입을 하는데 또는 노동당 정권의 엘리트들을 먹여 살리는데 대남 공작하는데 이런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출을 해서 석탄을 수출한다든지 무기를 수출한다든지 또는 뭐 가짜 담배를 만든다든지 또는 요새 사이버 해킹을 해가지고 돈을 훔쳐온다든지 이런 방법도 노동자를 해외 보내가지고
달러 수입이 생기면 당에서 다 과로쳐야 한다든지 이런 수법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막히고 있고 특히 중국 은행이 북한과의 거래를 차단을 했습니다. 동시에 요사이 만주 지역에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는 만주에서 들어가는 물자도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재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때 제재와 지금 제재는 틀립니다. 이런 식의 제재는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북한이 정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심이 흉흉해지고 또 노동당은 배급을 계속 제공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평양 사는 사람까지도 또 나중에는 군인들까지도 생활에 불편이 생기고 굶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연동돼 가지고 노동당 안에서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잘못되면 남을 탓하게 됩니다. 노동당 간부들도 그동안에 뭐 선물을 받다가 선물이 끊긴다. 특권 계층으로서의 생활이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왜 이렇게 됐느냐? 누구 때문이냐?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김정은 때문이죠. 더구나 김정일이나 김일성과 같은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뭐 장성택이 죽인 거, 핵 개발을 더 강화한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이렇게 될 때 어떤 변화가 급변이 있을 수 있느냐? 과거의 공산당의 변화를 보면은 스탈린이 죽었을 때 죽고 난 다음에 후르시초프가 다른 정치군 모아가지고 제2인자인 베리아를 제거했다든지 모택동이 죽었을 때 등소평 세력 군부가 손잡고 후계자인 사인방을 제거를 했다든지 하는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궁정 쿠데타죠. 일종의.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김정은은 좌경 맹동주의자다 해가지고 뭐 제명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의 권력 교체가 가능성으로서는 높아진다 이겁니다. 또 민심이 나빠지는 것하고 연동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흐름이 하나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북한 문제를 놓고 아마 깊은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그런 깊은 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키신저는 트럼프나 틸러슨 국무장관한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책임지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면, 북한의 핵을 없애주면은 미국은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뺄 수 있다. 이걸 두 개를 바꾸자. 그런 아주 대담한 제안을 중국에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로서는 통일이 늦어지죠. 만약 중국이 주도해가지고 핵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북한은 중국의 위성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면은 통일은 상당 기간 또 늦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핵 없는 북한이 과연 공산화의 힘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따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핵이 없어진 북한을 누가 두려워하겠느냐. 그래 되면은 핵이 없어진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에 경제 교류가 왕성해지면은 북한 체제가 자연스럽게 이 자본주의 체제로 변하지 않겠느냐 하는 계산은 할 수 있지만은 일단 북한이 중국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은 한반도의 분단은 또 몇 세대가 더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시기에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중심을 딱 잡고 이것을 통일의 기회로 삼느냐, 북한 핵 문제 해결 과정을 통일의 기회로 삼느냐, 아니면 분단의 계기로 만들어버리느냐. 남북 분단은 필연적으로 민족 사이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권력투쟁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핵이 없더라도 북한 정권이 존속하는 한 우리는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만약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런 제안을 한다면 반대하고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이 설사 미국을 때리는 장거리 미사일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미일이 미국의 핵 우산 밑에서 단결만 하면은 북한의 핵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 교류를 열심히 해가지고 북한을 자연스럽게 무너뜨리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또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좌파라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냉전시대 때 40년 동안 냉전시대 때 미소가 대결할 때 양쪽이 다 핵무기를 가지고 직접 전쟁은 할 수 없으니까 경제전, 정치전쟁, 심리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소련 안에서 공산권 안에서 반공 세력이 생기니까 스스로 무너졌다. 이 전략을 북한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통해서 핵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는 한미일이 핵 억지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간을 벌면서 북한 체제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북한은 대화로 나오고 싶어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만나서는 양쪽이 다 이야기할 게 없어요. 왜냐? 트럼프는 절대로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또한 핵 포기는 절대로 없다고 했으니까 만나도 돌파구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것이라는 이 분위기를 조성을 해가지고 북한에 가해지는 제재를 좀 풀어달라고 하는 이런 제스처고, 그렇게 하면은 한국이 맨 먼저 북한에 대한 이른바 인도적 지원을 나올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른바 촛불혁명 정권, 스스로 촛불혁명 정권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정책을 종합을 해보면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즉 반공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리고 정체불명의 민주주의로 만들고, 그렇게 되면 그 민주주의가 민중민주주의, 뭐 심하게 말할 경우는 인민민주주의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북한이 다 민주주의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신성시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바꾼다든지, 심지어 토지 소유권에도 제한을 가한다든지, 또는 법치를 개업투쟁론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선별적으로 적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게 정책화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사실상 부정하고 북한의 남침 전쟁을 내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국군의 출발점인 1950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의 출발점인 3, 4단이 38선을 넘어서 북진하는 그 날을 기념일로 정했는데 이것을 광복군 창건 기념일로 바꾼다고 하든지 하는 이런 등등 종합해보면은 이 정권이 지향하는 통일은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아니라 6.15 선언에 그 잘못 들어간 반헌법적인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또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국가연합의 통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보는 시각, 6.25 전쟁을 보는 시각, 자유민주주의를 보는 시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일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 헌법 정신과 완전히 다르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헌법 개정을 해가지고 이 국가 정체성에 손질을 가할 가능성이 내다 보입니다. 이렇게 국내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이 보수 세력이라고 말하면 국가 수호 세력이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북한에서는 노동당 정권이 코너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순은 어떻게 해결되겠느냐? 한반도에 빅뱅이 올 가능성이 있죠. 빅뱅. 이런 모순이 쌓이면은 빅뱅이 일어나는데, 그 빅뱅은 체제 붕괴, 전쟁, 또 경제 공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빅뱅. 한반도의 빅뱅. 제일 가능성이 많은 것은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그 결론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멸망이에요. 동시에 상당히 대한민국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또는 김정은이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에서 대한민국의 이 좌파 세력이 연동됩니다.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은 북한 노동당 정권과 어떤 면에서는 공동 운명체예요. 북한 노동당 정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도 같이 무너지는 구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오는 것을 99.9%의 조선인은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도 헛된 정보, 허위 발표를 믿고 일본군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소수의 라디오를 가진 사람은 정확한 판단을 했죠. 갑자기 천황이 8월 15일 날 항복방송을 할 때 그것을 들었던 한국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떤 사람은 그게 지구가 그냥 빙그르르 도는, 자기가 거꾸로 물구나무 서게 하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8월 14일까지도 대한민국의 조선에 있던 일본 경찰, 특고라 그러죠. 독립군 잡던 특고 경찰, 거기에 협조하던 이 친일 경찰은 독립운동하는 사람 사냥하고 다녔습니다. 8월 15일이 왔습니다. 8월 16일부터는 그자들이 도망다니는 신세로 바뀌었습니다. 즉 국제정세, 세계정세의 대변혁이 대한민국 안에서의 권력관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 정도의 사태가 바로 빅뱅인데, 저는 김정은 정권과 남한의 종북 세력이 연동돼 가지고 한꺼번에 정리가 되는 그런 거대한 빅뱅이 일어날, 북한에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남북한의 이 계급투쟁론자들은 줄을 완전히 잘못 섰습니다. 세계 전체가 공산주의 시험을 물리치고 개인의 자유를 정진시키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인간이 모두 행복하게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환경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그래도 세계 전체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과 완전히 역류하는 계급투쟁론 세력이 대한민국에만 남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하고 대한민국에만 남아 있어요. 이 세력은 그러나 계급투쟁론으로 광신론으로 무장을 하면 사람이 끈질기고 용감하고 불굴의 투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둠의 세력들, 어둠이 유지되는 한에서 그것이 통용이 됩니다. 그럼 갑자기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광명이 비칠 때 바퀴벌레 신사가 되는 거죠. 광명이 비칠 때는 바퀴벌레 신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탄다는 것은 그건 필패입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동에 속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분열하고
하면은 세계사를 역류하는 사람이 순간적으로는 주도권을 잡고 정권까지 잡을 수가 있지만 이게 오래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문명 세계고 개방된 세계고 정보가 너무 넘쳐 흐르니까 영원히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순간적으로 덮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진실을 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진행된 이 탄핵 사태, 그 다음에 선거, 좌파 정권의 등장, 이 1년의 과정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이 선동이 먹히는 나라가 되었다. 진실이 통하지 않는다. 명백한 진실이 통하지 않는다. 진실이 통하지 않으면 법이 서지를 못합니다. 법은 사실 위에 서는 겁니다. 진실 위에 법이 서는 겁니다. 진실이 무너지면, 사실이 무너지면 법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자유를 지킬 수가 없어요. 진실, 정의, 자유라는 삼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사실의 기초를 두고 정의, 즉 법이 집행돼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1층 진실, 지난 1년 동안 선동 기자, 정치 검찰, 정치 판사, 제왕적 국회, 귀족 노조가 한덩어리가 돼가지고 진실을 파괴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조작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파면시키고 감옥에 보내고 또 구속기한이 6개월 돼도 또 연장하고 이런 과정이 또 선거판에 투영이 돼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41%로 당선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고 드디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촛불 혁명정권이라고 스스럼없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참 잘못했습니다. 혁명이란 말은 헌법 바깥에 있다. 헌법에 반한다. 헌법을 무시한다.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언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혁명 정권을 자칭하면은 국민들은 그 혁명을 진압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국가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혁명정권, 촛불혁명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담해졌다는 이야기인데 그 대담해지는 근거가 한국인들은 계속 선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겠죠. 그러나 그런 자신감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상황이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북한에서 일어날 빅뱅이 대한민국의 빅뱅으로 연쇄적으로 터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에 드리워져 있었던 유령이죠. 이게 유령. 카를 마르크스가 말한 바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하는 그 유령, 계급투쟁론이란 유령. 계급투쟁론의 핵심은 인간에 대한 정오심을 폭발시키는 정오의 기술입니다. 또 거짓 선동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국민을 분열시키는 분열의 기술입니다. 분열, 정오, 선동의 기술인 이 계급투쟁론이라는 악령에 씌워져 있었던 한국인들이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그 유령의 저주, 유령의 마술에서 깨어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는 방향으로 세계가 가고 있다. 그런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준비하고 국민이 깨어 있으면 됩니다. 국가가 실패해도 국민이 실패하지 않으면 됩니다. 한국은 상당 부분 지금 국가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냐? 애국심을 심는 데 실패했습니다. 모든 교육은, 국가 교육은 애국심을 심어야 됩니다. 애국심 심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반역심,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대한민국을 만든 영웅들을 미워하는 교육에 성공했으니까 국가 실패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실패한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깨어나서 그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개인에서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신성시합니다. 그것은 누구하고 의논해서 단결해서 하기 전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 지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집단이 지키기 이전에 개인이 지키는 겁니다.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게 개인이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그런 개인이 많아지겠죠. 그러다면 이게 거대한 집단이 형성되는데 결국은 출발점은 개인의 결단입니다. 이 체제가 위협받으면은 이것은 국가 생존의 위기입니다. 체제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도 목숨을 겁니다. 실패하면 감옥에 가든지 사형돼 버립니다. 어느 쪽이 체제를 바꾸려고 할 때는 거기에 저항해서 나서는 사람도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상대는 목숨을 거는데 나는 목숨 안 걸겠다고 하면 항복입니다. 게임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반공법치주의를 신봉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했다든지 반공투쟁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자유투사로서 모든 국민이 자유투사가 되어야 됩니다. 독립투사, 반공투사, 민주투사, 자유투사. 이제는 자유투사가 되어야 된다. 자유투사는 기본적으로 체제를 지키는 것이고 자신의 생명, 재산, 자유, 번영을 지키는 것이니까 이것은 목숨을 거는 싸움이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개인의 결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도 지켜내고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지킬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확한 현실 진단이고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